리얼카메라 지금 시작합니다. 자정이 가까워진 야심한 밤, 검은색 승용차가 아파트로 진입하려고 하지만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자 한 남성이 차에 내려 걸어오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발길질을 하고 의자를 던지며 난동을 부리는 남성. 급기야 자신을 제지하는 사람들에게 주먹을 휘두릅니다. 결국 주먹에 맞아 힘없이 쓰러지는데요. 공포로 가득 찼던 그날 밤, 도대체 이곳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날의 진실을 따라가 봤습니다. 경기도의 한 아파트 단지 후문. 주민들을 위해 한결같이 이곳을 지키는 경비실에서 얼마 전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데요. 이거 하고 이게 던진 게 이거. 남성은 경비실 옆 편의점에서 의자를 가져와 흉기로 사용했습니다. 의자로 경비실 창문을 내려 찍은 탓에 방충망은 처참하게 뜯겨져 있습니다. 단순한 분풀이로 보기엔 도가 지나친 행동. 주민들도 분노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저씨 코빙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코뼈가 한 분은 코뼈를 부러지고 한 분은 발기 끼어 나가고 그랬다 하더라고요. 아 별일다봐 진짜 어떻게 세상에 그냥 인간들이 그렇게 못돼 처먹었어. 여기 아파트 산다는 것도 창피할 정도야 진짜 아주 그냥. 도대체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폭행까지 한 걸까? 그날의 비밀을 알고 있는 CCTV를 살펴봤습니다.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는 남성은 분을 참지 못하는 듯 막무가내로 폭주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함께 있던 일행까지 말렸지만 수차례 경비원에게 폭력을 가했습니다. 피해 경비원을 어렵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후문에서 근무를 하는데 후문 차단기 쪽으로 이제 진입하는 차량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등록 차량은 진입이 안 됩니다. 정문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랬더니 차를 뒤로 빼가지고 이제 내려서 경비실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에 이제 다짜고짜 이제 요구를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사건은 사소한 일에서 시작됐습니다. 입주민이 등록되지 않은 지인의 차량으로 들어오려 하자 제지했을 뿐이라는데요. 하지만 남성은 거칠게 항의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얼굴에 침을 뱉고 그 말리는 과정에서 오른쪽 갈비뼈 데를 맞고 꼬꾸라진 거죠. 그대로 떨어진 거죠. 야 정비야 이렇게 이차 바로 들어갔다 나오겠다 했잖아 이 못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들어갔다 나오겠다 해야 규정대로 안내했을 뿐인데 돌아온 건 무자비한 폭력이었습니다.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 무려 30분간 이어진 그날의 폭행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갈비뼈 부상. 제가 지금 잠을 일단 못 자요. 왜냐면 막 여러 가지 생각도 들고 그 장면이나 그 사람 욕하는 말들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중간중간 깨기도 하고. 도우러 왔던 다른 경비원도 중상을 입었는데 잠깐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계속 얼굴에 침 뱉었어. 내 얼굴에 침 뱉었어 지금. 야 네가 뭐냐고 대원들 그 얼굴에다가 침을 뱉고 이러고 다니더라고요. 이렇게 손으로다 입을 이렇게 틀어 막았는데 거기다가 그냥 얼떨결에 그냥 한 방 맞은 게 그냥 제대로다가 코가 골절되고 이런 상황이 된 거죠. 동료들도 남일 같지 않은 상황에 씁쓸하긴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안 좋죠. 같은 동료가 그런 일을 당하고 그러니까 저희 뭐 위치가 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입주민들이 고용의 관계 그런 관계가 성립되는 적이니까 이 경비들을 보기를 뭐 하찮게 보는 거죠. 갑작스런 폭언과 폭행, 건장한 30대 남성을 막아내기엔 그들은 그저 약한 노인에 불과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한 건 신고가 접수된 지 약 20분이 흐른 후였는데요. 게다가 남성은 체포되지 않고 풀려났습니다. 그 사람이 그날 부인을 해놓고서 뭐 조사를 한 게 아니고 바로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왜 경찰은 남성을 바로 체포하지 않고 귀가시킨 걸까? 네. 안녕하세요. 네, 말씀 주셔서 나왔어요.
동행을 안 하고서는 그냥 대구로 그냥 보내셨더라고요, 가해자를. 사안에 대해서 이제 제가 알고는 있는데 제가 이제 조심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대응을 그 형사과에서 주로 하게 돼 있거든요. 그 형사과에 가셔서 문의를 해보십니다. 출동했던 곳에선 답을 들을 수 없는 상황. 그렇다면 관할 경찰서의 입장은 어떨까? 네, 그래서 지금 사건은 담당자도 안 계시고 해당 행태는 힘들어요. 현장에서 이제 동행을 따로 안 하셨다는 그런 게 조금 궁금해가지고 그 부분만 혹시 여쭤볼 수 있나 해가지고요. 그 부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저희는. 결국 명확한 이유를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연결이 되지 않아 삐 소리 후 소리샘으로 연결되오며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의 갑질은 늘 뉴스에 오르던 사건입니다.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입주민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데요. 저는 그냥 그 사람이 한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이 정당하게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는 저희와 같은 약자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게끔 좀 실질적으로 좀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법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입주민 갑질 논란.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방법 과연 없는 걸까요? 네, 몸도 다쳤지만 마음의 상처도 깊으신 것 같습니다. 이 남성 풀려났다고 하는데 지금 수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경찰이 사건 발생 사흘 만에 남성을 입건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조사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좀 연기됐고요. 네. 일주일 지난 어제 이제 경찰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가해자가 중국 국적이라는 사실도 알려졌죠. 현재는 본인의 혐의를 인정했다고 그래요? 전해집니다. 하지만 해당 아파트 주민들이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네. 그래서 업무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준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이틀 만에 무려 2,800명이 동의했고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 사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주 분노하고 있습니다. 네. 철저한 수사 또 그에 합당한 죄에 합당한 처벌이 이어져야 하겠습니다. 최 교수님, 예. 이런 갑질은 왜 이렇게 안 없어지는 걸까요?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문화적 배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양권의 문화적 배경인데 위계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질서. 우리는 만나면 나이부터 물어봐요. 그렇죠. 예컨대. 그리고 뭐 사회 내에서 내가 어느 정도 권한이 있거나 권력을 갖고 있으면 그 밑에 있는 사람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물론 많이 사회가 바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이 많고요. 그리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이나 자기가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본인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하는 사회적 인식이 있다는 거죠. 그 인식을 바꿔야만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도 보면요. 네.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에 대한 분풀이를 결국 그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아하. 근데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인격이나 존중받을 만한 부분이 있을 때 인정을 하는 것이지 힘과 권력으로 찍어 누른다고 해서 그게 인정되는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런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우리가 바꿔야 될 부분이고 이런 위계 중심적 사회 관계를 좀 바꿔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누구에게도 갑질할 권리는 없습니다.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절실히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